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멸종위기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황제 펭귄, 북극곰, 뭐 미어캣, 뭐 팬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디어나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황제 펭귄, 북극곰, 사막여우 이렇게 좀 익히 알려진 그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다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사실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인 건데, 그 와중에도 이제 예쁜 애들만 부각을 받는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되게 이제 좀 화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적어도 이제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에는 최대한 어떤 과장이라던가 어떤 뭐 희화화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것의 이제 컨셉은 초상화라는 저희가 표현을 많이 쓰는 게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영정을 초상화로 남겼었잖아요. 그거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언제 그 멸종될지 모르는 이 동물들의 초상화를 이제 우리가 남겨주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멸종위기 동물 그래픽 아카이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디자인 회사고, 디자인 회사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동물들 구호하는 일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긴 하겠죠. 근데 그 범위를 저희가 이제 너무 그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그거는 저희는 디자인 회사로서 이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어떤 동물보호단체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회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어디까지로 범위를 잡아야 되는가를 이제 항상 지금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디자인 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가 저의 이제 결론인데, 디자인 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결국 디자인이잖아요. 멸종위기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내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동물이었는데 이 친구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역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심이라는 게 일단 관심이 많이 생겨서 모이게 되면 그 관심들이 어떤 하나의 그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어떤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을 모이기까지만 하면 그 관심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하나의 목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그 관심들의 그 역할이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역할은 관심을 모이기까지 하고, 관심이 이제 목소리가 되고, 그 목소리가 또 이제 모이게 되면 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시작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디자인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일단 저희는 그 2013년부터 그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때 맺고 그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만든 그 동행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이 어떤 기금이냐면
이제 동물과 사람이 이제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제 기금이에요. 그래서 뭐 유기견이라던가 멸종위 동물들의 어떤 그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금인데, 저희 말고도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그 기금에 이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많은 동물들이 일단 멸종위 동물에 처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크다고 해요. 지금 뭔가 환경 오염이라고 해도 그 환경 오염이 돼서 그 지역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이제 없어지는 게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 사람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식지가 또 공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면서 서식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 사람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환경단체라던가 동물보호단체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소리가 되고 관심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제품들도 일단은 환경에 최대한 덜 오염이 되는 물건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뭐 정말 100% 이제 썩는 재질로만 뭔가를 한다면 일단 제약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 저희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플라스틱이고 사람들이 케이스는 계속 교체를 하는 거고 핸드폰은 버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어떤 패키지라던가 뭐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넣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를 뭐 지퍼백으로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뒤에 이제 그냥 버려지는 매뉴얼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접으면 핸드폰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에코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화학 염료를 쓰지 않고 이제 따로 이제 워싱이나 그런 것들이 염료에 들어가지 않고 코팅이 어느 정도 순면 100% 캔버스로 이제 제작을 하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게끔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잖아. 전시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사실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까지도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디자인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저희는 제조업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런 물건, 그러니까 한겨랑을 이런 거를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 생각도 없었던 게, 제조는 제조를 잘하는 회사에서 하면 되고 우리는 디자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만들게 된 거였었고,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바운더리를 만드니까 그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컨택이 왔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뉴욕에 정말 많은 소규모 뭐 1명, 2명이 운영하는 디자인의 그 오피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오피스들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애플 이런 어마어마한 메가 브랜드들과 다이렉트로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더 이상 그러니까 대형 에이전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디자인 메시지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큰 공장 같은 규격화가 돼버려서 정말 창의적인 거는 그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알렉산드르 맨딘이라는 제품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7순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4~5명 규모의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신제품을 계속 만드세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디자이너들이나 어떤 브랜드들이 다이렉트로 예전처럼 영업을 해서 뭐
PT를 해서 이렇게 일을 따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색깔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뮤지션이라면 자기 음악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면 자기 영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디자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디자이너니까 당연한 건데, 다른 어떤 그런 뭐 예술 분야나 그런 쪽이랑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정지되어 있잖아요. 영상이라던가 어떤 시간 개념이 들어간 작품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한 방에 빡 하고 이제 빵 하고 이제 던져지는 거라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게 이제 어떤 뭐 상처를 준다던가 뭐 해를 끼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글이나 음악이나 다른 것들은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중간에 해석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한 번에 보여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정말 마음을 먹고 의도를 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선동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장점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디자인을 하는 이제 후배들이라던가 이런 친구들한테 디자인을 잘하려면 이제 항상 유머 감각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어떤 디자인이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멸종위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한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희가 이 말 그대로 그래픽 아카이브가 되려면 모든 현재 멸종위기 동물들을 다 그래픽으로 남기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막 갓 한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각종 전시회라던가 전시회의 형태도 기존에는 그림을 걸어놓고 사용자들, 그러니까 관객들의 이제 반응을 보는 거기서 그쳤다면 뭔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시들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를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라인업을 하나 이제 구성을 한다면, 근실에 한다면 뭐 동물이나 식물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로 디자인을 이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히 이런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정말로 캠페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라던가, 그러니까 실체 이런 어떤 뭐 실체가 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나 뭐 다른 캠페인만으로만 운영될 수 있는 브랜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참 많이 부족한 그냥 디자이너라 체인지메이커라는 좀 거창한 표현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체인지메이커라는 말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항상 상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루를 그냥 지나면서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이렇게 되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꿈을 꾸지만 그걸 어떻게든 현실화해 보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이제 내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체인지메이커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